안녕하세요. 초이의 독서노트 초이입니다. 오늘은 오리진이 되기 위한 창조의 기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박터지게 경쟁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거지 같은데 그 거지 같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내가 판을 완전히 새로 짤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리진이 되라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강신장이라는 분이고요. 삼성에서 26년을 일한 골수 삼성맨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CEO 커뮤니티 세리 CEO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제작자이기도 하고 1만 명 이상의 경영자가 수강하는 창조 경영학교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오리진이 되는 법,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법, 판을 새롭게 짜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이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감명 깊게 와닿았던 부분 두 가지, 하이 믹스와 하이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이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의 90%가 소실이 되었다고 하고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죠. 이 사과 10% 남은 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가 희망을 가지고 관점을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민들이 수험생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고 이 아오모리 사과를 판매하게 됩니다. 기존 가격의 10배 비싸게 사과 한 개당 거의 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팔아서 대박 신화를 이뤘는데 손실을 당연히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의지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솔루션이다.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 사과와 합격이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을 뒤섞어서 어, 뒤섞어서 융합한 그러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창조를 이룬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과라는 관점,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로 보지 않고 사과를 합격을 기원하는 어떠한 재화로 본 것이죠. 사과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과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사과를 봐서 그 사과가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누구도 붙이지 못했던 대상들을 교배시키고 예상을 뛰어넘어서 쇼크를 주는 것, 이것이 창조를 가능케 하는 원천인 하이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우리의 관점들을 변화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를 사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다거나 업체에 있다거나 했을 때 어, 새로운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혀 새로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오모리 사과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이믹스를 통한 창조 누구도 붙이지 못했던 대상들을 교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쇼크를 주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 하이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 작가가 이 스페인 속담을 하나를 인용을 했는데요. 당신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이 혹시 한 분야에 있는 친구와 만나지 않느냐? 당신의 친구들 중에 뭐 A라는 성격도 있고 B라는 성격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활발한 사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고 혹은 화가가 있고 미술가가 있고 작가가 있고 가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지 아니면 정말 한 분야의 사람만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지 어,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혹은 그 사고가 고정되고 폐쇄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루틴한 일상 속에서 매일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여러 장르의 친구들을 만나서 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가진 시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의 어떤 분야, 사회의 문제들이랑 어떤 예술품이라든지 그런 모든 제 분야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믹스가 가능하다, 하이 믹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이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글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컨셉은 너무도 엉뚱하고 놀라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비범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사례인데요. 또 똑같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사례입니다. 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굉장히 평범한 시골 동물원인데요. 손님이 없어서 매각 위기에 처해 있었던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 위기에 처했던 동물원이 10년 만에 관객 수가 35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이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니까 기존의 동물원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원은 동물들 중에 95%가 엎어져서 잠만 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원의 CEO가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려고 손님들이 온 건데 이 동물들이 엎어져서 잠만 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시를 한 것이 동물들의 능력을 전시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능력을 전시하는 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이제 장애물 탈출 쇼를 하고 뭐 다른 동물들도 이런 여러 가지 기이한 이 쇼를 펼치면서 능력을 전시하면서 이 매출에 아주 급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찾아낸 가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컨셉의 형태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동물원에서와 같이 이 동물원에서 이 CEO가 바랬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동물원에 왔으면 좀 재미있어야 하고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어, 그래서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음, 그래서 그것을 컨셉의 형태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거죠. 나이키의 예를 들어보면 나이키는 신발 파는 가게가 아니고 신발 파는 브랜드가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고 하면 우리가 파는 것은 신발이 아니라 승리다. 승리다. 이렇게 브랜딩을 했다고 해요. 가치의 이름으로. 가치의 이름. 승리라는 가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이키가 하는 광고들을 보면 되게 신발을 파는 신발 광고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굉장히 무슨 캠페인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음, 그 운동 선수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어, 글귀 그리고 이 질문이 무엇이 있냐면 나는 무엇을 파는 장사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리진이 되고 싶다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파는 장사꾼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통해서 고객들을 열광시키고 싶은가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컨셉을 어떤 것으로 잡고
여러분의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하이 컨셉, 우리가 찾자라는 거죠. 내가 어, 새롭게 찾아낸 나만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그 가치를 대중들과 사회와 소통할 때 어떻게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마치면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25세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25세에 이미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혹은 자신이 이루어 놨던 것에 매몰돼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창조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25세에 이미 죽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매일매일 창조하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창조하는 그런 열망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오리진이 되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책을 리뷰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컨셉을 새로이 다잡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판을 짜가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의 독서노트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